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당대표 자리를 뺏기 위한 쿠데타가 성공했고 이에 이준석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기자회견에 다양한 질의응답 중 특히 이준석의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다소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과 저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사심 가득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의원 정도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이 되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출국 금지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방증일지는 국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화를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고 그리고 또 그 유출에 대해서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져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 비서진들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실험은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 출국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저는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 서울공항으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언론의 취재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새어나가는 것이며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과거 이미 1년이 넘은 패싱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 못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했고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많은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오해에 따른 간극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번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 다소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후 기자가 텔레그램 유출에서 특이한 경험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렇게 발언했지요.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고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바라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표를 던지면서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들 다 굉장히 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절제된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면에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이렇게 밝혔지요.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윤의 텔레그램 내부 총질 문자 유출 사태, 이 건의 언론의 추적 보도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윤이 직접 작성한 문자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메시지 같다는 의심이 들어요. 텔레그램은 폰과 PC가 가장 잘 연동되는 메신저라서 PC에서도 폰만큼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윤이 폰으로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고 제3자가 PC로 대신 작성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준석 대표가 언론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번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저에게는 다소 특이한 경험이었다. 저는 체리 따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적어도 제가 바라던 많은 국민들이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윤이 겉으로 하는 얘기와 메신저를 통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너무 달라서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했지만 저도 다른 관점에서 처음부터 매우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화제의 체리 따봉. 윤은 저와 거의 같은 또래거든요.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하체리 같은 이모티콘을 쓴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귀여운 이모티콘은 여성들이 주로 많이 쓴다고 알고 있어요. 권위에 쩔어서 사는 검찰 출신의 60대 아저씨가 이런 귀여운 이모티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이한 일이지요. 또 하나는 문장의 어투. 메시지 첫 문장부터가 이상해요. 매우 여성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윤과 권성동은 동갑내기 절친으로 유명하지요. 같은 검사 출신이고 권성동의 지역구가 윤의 외가인 강릉이고 윤이 정치 입문을 하면서 처음 만난 정치인도 권성동이지요. 동갑내기 절친 사이에 둘만의 사적 대화인데 어투가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지 않나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게 윤이 절친이라는 권성동에게 하는 말투 같나요? 저의 생각이 지나친 추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론이 추적은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윤이 평소에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는지, 특히 체리 스티커를 쓰는지, 윤이 문자를 보낸 시각과 체리 따봉을 보낸 시각의 윤의 일정은, 김건희의 이모티콘 사용 행태, 특히 체리 스티커를 애용하는지 여부 등을 추적해보면 좋겠어요. 만약 제3자가 대통령을 사칭하여 사적 대화를 나눴다면, 그리고 그걸 평소에 윤이 용인했다면 혹시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진지한 건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7월 8일 윤석열은 도어 스태핑에서 이준석에 대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고 이후 7월 26일 11시경 권성동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지요. 당시 보낸 자의 표기가 대통령 윤석열이고 멘트도 그렇고 이모티콘까지 윤석열이 보낸 것이 맞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조차도 윤석열이 보낸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3자라면 윤석열만 아는 것을 유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 한 명 아니겠습니까? 만약 검찰총장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하며 대신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한동훈과의 수백 건의 카톡도 아귀가 맞아떨어지지요. 어쨌든 이준석의 최후가 결국 윤석열 당선과 함께 지구는 아닐지언정 국힘을 떠나게 된 것인데 본인 스스로 실토했듯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변희재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준석은 양두구육, 즉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팔았다. 즉 국민들 앞에서 불량 상품 윤석열을 사기쳐 대통령에 당선시켰다는 엄청난 폭로를 한 것. 이건 여당도 야당도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제 와서 대통령의 정책 제안을 한 것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게 이준석이 순수하지 못한 노회한 정치꾼이라는 것.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내가 윤석열을 속여 판 것에 대해 윤석열을 하야시켜 책임을 지겠다거나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 역시 이렇게 밝혔지요. 다수의 20대 남성은 이준석을 믿고 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이준석의 역량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양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준석은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이면서 윤석열에게 투표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준석을 믿고 윤석열을 선택했던 20대 남성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할 건가요? 시민을 속인 정치인에게 혹독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정치판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더럽혀질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이준석에 대한 정치적 처분권은 이준석에게 속은 20대 남성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답은 명확합니다. 김민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지요. 국민의힘 즉각 해체가 답이다. 윤석열과 집권당인 국민의힘, 그 저열한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욕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만천하에 폭로되어 얼굴을 들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 수치를 알고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수해 피해 현장에서 가당치도 않는 농담을 해 국민적 질타를 받은 소속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다들 웃고 떠들고 농담하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당의 상태가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정치를 한다면서 욕을 입에 달고 다니고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희희낙낙하는 집단은 원천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의 죄로 당대표직에서 밀려난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 추악한 진면목을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관계나 다툼에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저자들의 정치적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을 내세운
대통령 선거운동에 대해 양고기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다고 표현한 대목은 이자들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준석이야 자기 변명으로 한 말이지만 윤석열의 정체를 뻔히 알면서도 공당이 국민을 속이고 대선에서 표를 구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능멸하는 대역죄입니다. 이런 저열한 공방을 마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뉴스를 매일 우리가 듣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싹 다 치워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무유기로 대통령의 책무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이런 따위의 정치 아닌 정치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봉건시대의 탐관오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무례한 불량배, 조폭이기도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술 더 떠 국힘의 당권을 노린다는 김기현이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이 죽어야 이 나라가 살고 청년들이 산다. 조직에만 충성하는 민주노총은 이제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발언했지요. 그리고 이준석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은 개고기를 판 적이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다며 역지사지를 강조했지요. 김기현이 강조한 역지사지 그대로 민주노총 대신 국힘을 넣어보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